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모닝스타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브 세케라의 영상 번역 정리와 또 모닝스타의 경제적 회자에 관한 자료들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데이브 세케라를 만나러 가볼까요? I'm Dave Sequeira, the Chief U.S. Market Strategist here at Morningstar. 모닝스타의 수석 전략가 데이브 세케라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또 긴축 통화 정책, 또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2분기에 이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 모닝스타가 운용하는 700개 주식 중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페어밸류보다 17% 할인된 가격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은 전체 시장과 비교하여 3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페어밸류 기준으로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은 현재 3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는 이 수많은 회사와 다양한 회사가 있지만 정확히 3개 정도의 와이드못 등급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디즈니, 컴캐스트 등이 있으며 현재 별 5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어밸류에 비해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인해 단기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했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 컴캐스트와 협업하며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범위한 소비자 성장 둔화와 또 콘텐츠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이 적당한 소비자 에디션과 또 견고한 가격 결정력의 조합을 통해 이런 수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따른 광고 가격 하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보유한 메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광고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프리미엄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모닝스타 수석 전략가인 데이브 세케라가 영상을 한 2분 정도, 2-3분 정도 올렸던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이 좀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 혹은 메타 플랫폼스를 좀 좋게 보고 있었고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를 상당히 좀 오버밸류 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데이브 세케라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요. 이 모닝스타의 최근 올라왔던 자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보시면 와이드 못 기업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이 모닝스타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와 또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을 소개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해당 기업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실제로 좀 하락세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를 좀 오버밸류 되어 있고 현재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종목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보여드렸었던 못 ETF 그리고 S&P 500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를 제가 차트로 비교를 해봤는데 빨간색 선이 못 ETF고 이 검은색 선이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못 ETF가 S&P 500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추이를 보시면 못 ETF나 S&P 500 지수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16일 약세장 저점 이후에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이 해자가 없는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었고요. 또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결정력이 더 강하고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좀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기업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을 꼽았습니다. 이 3가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모닝스타의 못 레이팅은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통해서 못 레이팅과 또 페어밸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언급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모닝스타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이 모닝스타에서는 못을 해당하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요인을 먼저 보면 무형자산, 비용 우위, 또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효율적 규모인데요.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만 알고 가면 디테일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브랜드 프리미엄, 특허권 혹은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나 진입장벽 규제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할 때 무형자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비용 우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전환 비용 같은 경우는 유사타 상품으로의 소비 변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비용으로 이 전환 비용이 높을수록 전환 기회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효율적 규모 같은 경우는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으로 제한된 이 시장의 효율적 장악 여부를 체크할 때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이 경제적 혜자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드 못, 내로우 못, 노우 못인데요. 먼저 와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년 동안 길게 지속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기업을 와이드 못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로우 못이라고 해서요.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우 못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짧은 경쟁력이나 경쟁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노우 못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 기업들과 못이 아닌 노우못 기업들의 이 퍼포먼스 추이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로 순서대로 했는데, 먼저 내로우못을 보시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왼쪽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로 이 셋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또 6월 중순 저점 이후에 오른쪽 초록색을 보시면 14.9%로 이 셋 중에서 가장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닝스타에서는 경쟁 업체들을 물리치고 최대 10년간 이 초과 자본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 중인 기업들을 추리고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20년 이상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마이너스 25%, 또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13%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두 번째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노우못 부분 한번 볼까요?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마이너스 24%로 와이드 못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고요. 또 6월 중순의 약세장 이후에는 13.1%로 역시나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노우못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로우못으로 가보면, 여기 이 모닝스타 자료에서는 오버밸류 되어 있는 내로우못 스톡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로우못 스톡스는 제가 이제 앞에서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모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마켓 페어 밸류를 볼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YTD 기준이고요. 적정 가치, 페어 밸류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이 저평가 영역이고 빨간색 부분이 고평가 영역인데요. 이 프라이스 투 페어 밸류는 현재 주가와 이 주식의 적정 가치에 대한 모닝스타의 추정치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1이면 통상적으로 이 가격과 적정 가치가 같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1보다 크면 해당 주식이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네로우부터 보시면 오른쪽에 그 초록색 부분이 최근에 좀 상당히 저평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탑 네로우 스톡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6월 16일 이후로 이제 이 네로우 인덱스 기준에서 비중 순으로 나열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애플 같은 경우가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후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20%대로 리턴 부분 보시면 지금 5개 정도 기업인데요. 거의 한 20%나 30% 정도대로 좀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직접 조회가 가능하지만요, 유료 사이트라서 무료로 들어가면 좀 리스트가 많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 카테고리를 보시면 페어 밸류가 나와 있는데요. 요 페어 밸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와이드못 스톡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이상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와이드못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켓 페어 밸류를 보면 YTD 기준으로 보면 녹색 부분이 현저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드못 스톡스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디즈니 등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 데이비 세퀘라도 디즈니를 꼽은 모습을 보였는데, 디즈니와 메타 플랫폼스를 꼽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등도 같이 좀 속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1% 비중으로 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턴 부분도 보시면은 10%에서 20%대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가 32%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와이드못 같은 경우는 약세장 바닥 이후에 이 30% 정도 반등한 인터넷 소매업과 또 16% 정도 증가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이것 또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페어밸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네로스톡스랑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맨 오른쪽 이 모닝스타 레이팅도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는 한 별 3개 정도? 두세 개 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4개가 참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모못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모못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로스톡스에 비하면 이 페어밸류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와이드못 기업들이 많이 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어 있다는 것을 모닝스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닝스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저평가된 경제적 혜자 기업들이지만 그 안에도 3가지 분류가 있고, 특히 그 안에서 와이드못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모닝스타가 제시했던 와이드못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 모닝스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도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